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달이면 달마다 돌아오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바로 PPT 띄워주십시오. 지난번과 이어서 오늘도 대상포진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작으로 준비했지요. 다음 달까지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상포진이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대상포진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아플 수도 있고 뇌졸중이나 시력이나 청각에 거대한 합병증을 주는 아주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반드시 항바이러스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대상포진에 걸리면은 지금 내가 대상포진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전구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대상포진에 걸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아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막상 내가 대상포진이 시작되었을 때 이게 시간 싸움인데 어떻게 어디를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다 아시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강의 다 또 외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강의가 있다. 이 강의가 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혹시라도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지인들께서 혹시라도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은 아, 맞다. 그 영상이 있었지 하면서 유튜브에서 오늘 방송한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봐야 되는 영상 꺼내서 보십시오. 제가 시간대별로 딱 이때는 뭘 하고 저때는 뭘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들어오셨는데요. 네, 한님 그리고 김민님 들어오셨고요. KALR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셨고요. 또 오영도님 들어오셨습니다. 저한테도 인사 주셨고 또 PD님께도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님께서 딱딱 잘 알려주세요라고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입니다. 기본적인 부분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상포진이란 무엇인지, 대상포진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대상포진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왜 계속 제가 골든타임 72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초장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왜 강조를 드리는지 말씀드리고요. 대상포진은 전문 의료진들에게 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살짝 찍먹만 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의사항, 그냥 족보입니다. 족보. 시간대별로 딱딱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대상포진이란 무엇인가? 대상포진은 어릴 때 우리가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수두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신경절이라는 곳에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겨울잠을 자고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계가 교란이 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때 겨울잠을 자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겨울잠에서 깨게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활성화가 되면서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건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띠 모양으로 수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상, 띠 모양의 포진, 수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름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대상포진은 위험한 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위험한지, 대상포진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평생 아플 수 있다는 점, 제가 지난달에 대상포진 평생 아플 수 있다 라는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대상포진이 위험한 것은 대상포진이 평생 통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대상포진 진경통이 남아있으면 아예 병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대상포진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병명으로 아예 병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경이 갉아먹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갉아먹힌 신경은 현대의 기술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불에 탄 집, 반쯤 불에 탄 집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미 반쯤 불에 타버린 부분은 어떻게 재생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갉아먹힌 신경은
재생을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갉아먹힌 신경을 보호해주지 않고 안정화시키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경이 고장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불타는 통증, 칼로 쑤시는 통증 등 이질통이 나타나서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지요. 안신경을 침범하면은 시력 손상 가능성이 있고, 청신경을 침범하면 청력 손상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뇌졸중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좀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대별로 딱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핵심만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진단 직후 행동 요령, 이대로만 따라하십시오. 먼저 대상포진은 전구 증상이 있습니다. 전구 증상이 있으면 내가 이거 대상포진일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의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상포진 환자의 70에서 80%에서 전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구 증상을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몸살 기운이에요. 몸살 기운이 나면서 으슬으슬하고 시린 느낌들이 있는데, 이게 일측성, 그러니까 몸을 반으로 갈랐을 때 한쪽에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측성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느낌, 으슬으슬한 시린 느낌들이 우리 피부 분절 따라, 즉 신경이 가는 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이렇게 띠 모양으로 아프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 대상포진일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대상포진 위험군들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위험군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의심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경우,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성인 경우, 그리고 면역력 저하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이 좀 싸하면은 이거 내가 대상포진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픈 부분에 수포가 생기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면역력 저하 환자는 대표적으로 암 환자이시거나 지금 현재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그리고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에이즈 환자분이시거나, 골수나 장기 이식을 받으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 중인 환자분이거나, 아니면은 급격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도 면역력에 교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구 증상을 말씀드렸고, 대상포진의 증상이 발생하면은 또 바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상포진 증상은 어떤 것인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으슬으슬한 몸살 기운 전구 증상이 발생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한쪽으로 수포가 발생하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통증, 이질 통증, 전기가 통하는 느낌, 칼로 쑤시는 느낌, 얼음으로 갖다 대는 느낌 등 이상한 통증이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수포는 한쪽으로만 발생합니다. 몸의 한쪽으로 발생하고 대상, 띠 모양, 이렇게 신경이 가는 경로를 따라서 띠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수포는 처음에는 발진 수포로 시작해서 농포 궤양으로 돼서 그 다음에 가피, 즉 딱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경과를 겪게 됐는데 딱지가 앉았다고 일부러 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알아서 떨어지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은 이상한 통증, 이질통으로 발현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손을 꼬집으면 꼬집고 있네, 누르면은 누르고 있네,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타는 느낌, 가만히 있는데도 칼로 찌르는 느낌, 가만히 있는데도 가려운 느낌,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너무나 아픈 느낌, 옷깃만 스치어도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아픈 느낌, 통각감인을 느끼는 게 바로 신경병증성 통증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다시 강조합니다. 대상포진은 골든타임 안에 무조건 치료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 골든타임은 3일입니다. 3일.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 치료가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대상포진은 신경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갉아먹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집이 불에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불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물부터 끓여야죠.
무조건 물부터 뿌려야죠. 제일 중요한 게 물부터 뿌리는 거죠. 내 가구가 젖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전자기구가 젖어가지고 고장이 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집이 불에 타고 있는데 무조건 물부터 뿌려야 되죠. 그래서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무조건 물부터 뿌려야 됩니다. 이 물 뿌리는 게 바로 항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를 몸 안에 넣는 것이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물을 뿌려서 좀 불씨를 잡아야지 평생 아플 가능성이 있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2시간 안에 무조건 항바이러스제가 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바이러스들을 다시 겨울잠에 들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아프니까 진통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 갉아먹힌 신경은 지 혼자 또 흥분해가지고 막 고장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흥분하는 사이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항경련제를 쓰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경련을 하셔가지고 항경련제를 쓰는 게 아니고 항경련제라고 개발을 했더니 신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탁월해서 대상포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골든타임 72시간을 놓쳤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물부터 뿌려야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늦어가지고 우리 집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 탔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물부터 뿌려야죠. 그래서 72시간을 놓쳤더라도 그래도 항바이러스제가 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초장부터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사 치료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통증 감소 효과도 증명되었고 포진 후 신경통으로 그러니까 평생 아플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증명되었고 주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논문으로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사는 덜 아프게 하는 체성신경 차단술과 흥분한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교감신경 차단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치료 있잖아요. 이 치료들, 주사 치료들은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대상포진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의료진에게 대상포진을 꼭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통증분과 인증의를 추가적으로 따신 분들께 치료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분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심장 그 혈관에 스텐트 박을 때 어떤 전문의께 스텐트 박습니까?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심장 스텐트 박지요. 우리가 심장내과 분과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혈액 투석을 받을 때 누구에게 투석을 받습니까?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선생님께 투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통증 분과 인증의까지 딴 분들에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는 2004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동네에 50대 이상의 대상포진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난 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그 시절에는 통증분과 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소문이 나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제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계속 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통증분과 인증 있게 치료를 받으라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주사 치료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도 설명드렸지만 깊게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동맥에 약이 잘못 들어가면은 신경손상, 마비, 출혈, 경련, 심내혈관 이상, 폐 손상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분과 인증 있게 받으시길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한통증학회 통증분과 인증이 이렇게 적혀 있는 분들한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통증의학과 전문이라고 해서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이라고 해서 통증을 또 다 잘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과의 이제 한계이긴 한데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수련을 받는 동안 마취를 훨씬 더 많이 수련을 받고 통증은 조금밖에 수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따로 추가로 본인이 더 공부를 하거나 더 수련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통증을 잘 하시기 때문에 좀 같은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더라도 좀 통증 진료에 대해서는 좀 실력차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그분들이 어떤 진료 과목을 다루는지를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상포진이나 신경통증이라고 진료 과목에 적혀 있는 분들한테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척추만 보시는 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가가지고 대상포진 치료해 주세요 하면은 잘 못 해드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안과나 이비인후과, 신경과, 피부과 협진이 필요합니다. 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님께서 싱글리스 예방접종 2번 했어요. 10년 후에 또 맞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일단 싱글리스 예방접종 2번 이미 다 맞으신 거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또 맞아야 될까요? 아직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10년 후에는 따르고 안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보니까 87%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체적인 그 예방률이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한 20년 후 있다가 주사 맞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리님께서 대상포진도 아프고 이미 걸리셨던 분이군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중에 이제 윤리님께서는 그 유전자 재조합 백신 싱글리스를 맞으셨는데요.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그 주사가 좀 아파요. 아픈 게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2번이나 맞아야 되고, 그 비용이 좀 비싸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을 20년 동안 87% 정도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 아플 수 있는 질환을 87%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맞으시기를 추천합니다. 50세 이상에서 말이죠.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1시간짜리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맛배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0%는 아닙니다. 이게 옛날 백신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싱글리스 같은 경우에는 97%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 백신을 맞더라도 대상포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맞은 경우에는 재발하더라도 약하게 지나갈 수 있고, 또 재발하더라도 포진 후 신경통, 즉 평생 아플 확률을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예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방접종을 맞지 않을래가 아니고 100% 예방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달 강의 들으시고 예방접종 맞으십시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면역 억제자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싱글릭스예요. 자, 대상포진은 그 병 자체가 면역계가 교란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예방접종 백신은 면역 억제자가 맞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백신이었기 때문에 생백신이 몸에 들어오면은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었죠. 면역 억제자가 대상포진을 예방해야 되는데 면역 억제자가 맞을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없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싱글릭스는 그런 단점들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고하고 있고, 또 싱글릭스는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 만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에서 접종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상포진에 걸린 분, 윤리님께서는 대상포진이 2번이나 이미 오셨었어요. 그래서 3번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셔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공고해 주셨습니다. 이미 왔더라도 다시 대상포진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5% 정도 됩니다. 5%에서 10% 정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상포진이 왔더라도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일단은 20년 정도를 예측합니다만은 그때가 되면은 또 뉴스에서 막 나올 거예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셨던 분들 또 맞으세요. 이렇게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맞으시면 됩니다. 우리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100세까지 대상포진 예방하면서 살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대상포진 발생 이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경과 후에 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초기에는 감염성이 있습니다. 수포 발생하는 날로부터 5일까지는 감염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어린이 그리고 면역 저하자, 노인과의 접촉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항경련제를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주실 건데 이 약을 자의로 끊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약들이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약들을 먹는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진통제는 따로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약들을 드셔가지고 이제 당장 통증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의로 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약들은 진통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경을 보호해주는 약이거든요. 이 약들의 목적은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약들은 막 활기를 치고 있는 신경을 안정화시켜줘가지고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 게 목표고 항경련제는 이제 신경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갉아먹힌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약으로 억지로 이제 안정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 약을 자의로 끊어버리면 또 이 신경이 고장이 난 게 흥분이 활기를 친단 말이죠. 지 혼자 막 고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자의로 끊으시면은 신경 손상이 악화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번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한 달치 정도 약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자의로 끊고 오신 거예요. 이미 한 달 동안 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신경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고장난 신경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 치료약은 반드시 의사의 권유를 따르셔야 됩니다. 예, 자의로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의로 끊으시면 신경 손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분 불분명의 치료나 식품을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상포진이 걸리면은 당연히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했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의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좀 특별한 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걸 드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특별한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성분 표시가 없는 달인 약품이나 저기 외국에서 직수입한 건강식품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개인의 노하우로 만든 특별한 무언가 요거를 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분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의사들이 대상포진이 걸리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막 치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약들도 좀 고용량으로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간하고 신장에 일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간하고 신장에 열심히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간하고 신장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 간하고 신장 망가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계시니까 이 특별한 거 면역력을 높인다고 특별한 거 드시지 마세요. 간 기능하고 신장 기능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 간 수치가 좀 나빠져가지고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 약을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드셔보십시다 하는 거는 드십시오. 반드시 전문가가 추천해 드시는 거 드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노하우로 만든 성분 표시가 없는 출처 분명의 무언가 그것을 몸에 넣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살짝 말씀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네. 김미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침 맞으면 낫는다는데 괜찮은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서희님께서 제가 70년생인데 대상포진 꼭 맞아야 하나요? 제 주위에 안 맞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안 맞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지금 맞아야 하는 건지 조금 더 있다가 맞아야 되는지 알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홍서희님께서 70년생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 50세가 지나셨죠. 그러면은 대상포진 백신 싱글릭스 꼭 맞으십시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남아있는 게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싱글릭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1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다음 달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강의 들으시고 주사 맞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영도님께서
교수님, 대상포진 예방 접종한 지 10년 정도 되는데 다시 접종해야 할까요? 네, 다시 접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맞으셨으면은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싱글릭스가 아니고 이전에 이제 생백신을 맞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백신은 10년이 지났을 때 예방률이 5%로 보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영도님은 지금 5%밖에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릭스를 추가적으로 다시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김민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니네요. 네, 대상포진은 한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리나요? 얼마 전에 지인이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한번 걸리면은, 아쉽지만 다시 걸리실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한번 걸렸을 때 재발률이 5%에서 10% 정도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클라님께서 몸살 기운도 절반만 오는군요. 기침 없는 감기일 때 의심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신경이 따라가고 있는 피부 분절이 있고 그 피부 분절을 따라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띠 모양을 그리기 때문에 이제 대상포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몸살 기운은 말 그대로 몸살이니까 온몸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살 기운이 온몸에 오는 와중에 특정 부위가 띠를 그리듯이 아프다. 특정 부위가 띠를 그리듯이 시리다. 이러면은 그때 이제 대상포진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피디님 PPT로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대상포진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이번에는 요약으로 한번 이제 딱딱딱 해드릴게요. 대상포진 행동 요령.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보세요. 대상포진 행동 요령. 먼저 우리 동네에 누가 잘 보는지 대상포진 전문의를 미리미리 찾아 놓으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전구 증상이 생기면은 이거 대상포진인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수포가 생기는지 하루 몇 번씩 그 아픈 부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포가 진짜로 생겼다 이러면은 반드시 꼭 무조건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몸에 넣는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포 발생 5일까지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와 접촉을 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분 불명의 치료나 성분 불명의 식품을 피하셔야 됩니다. 간과 신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전문의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초장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평생 아플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 전문의는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통증분과 인증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을 자의로 끊으면은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달아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경이 망가질 수 있고 한번 망가진 신경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자의로 끊는 행동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대상포진 백신을 맞을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포진 백신을 반드시 맞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요거 찾아보고 주무세요. 우리 동네 대상포진 전문의 미리 찾아놓자. 왜냐하면은 막상 내가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그때 찾으면은 늦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72시간 안에 승부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미리 찾아놓기를 권유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통증분과 인증이면서 진료 과목에 대상포진이 적혀 있는 분들 미리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요. 이 제도는 2004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50세 이상의 통증의학과 전문의인데 대상포진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나신 분들은 그분들은 그때는 통증분과 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분들께 가셔도 됩니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몸 안에 넣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동네에서 대상포진 잘 보시는 분 찾아놨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대상포진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의원에 전화를 걸어요. 제가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내일 오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있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 하루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불난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라고 119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119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장 옆집 아저씨하고 뭐 호수 뿌리고 소화기 뿌리고 물 뿌리고 밖에서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대상포진 전문가를 찾아놨지만 막상 오늘 당장 갈 수가 없다면은 우리 주변에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류마티스 내과, 통증의학과 다 상관없으니까 일단 가셔가지고 항바이러스제부터 몸 안에 넣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몸 안에 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급해가지고 동네 의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물 뿌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최고의 전문가 찾아가야죠. 그래서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지참하여 대상포진 전문 의료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시면서 통증분과 인증일을 따신 대상포진 전문가께서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보시고 어떤 약을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어떤 영양으로 어떤 용법으로 드시고 있네 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적극적인 약치료, 주사치료를 시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료 중에 성분 불명의 무언가를 몸에 넣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제발 넣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모든 대상포진 환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한 거 뭐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의사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로 간과 신장에 열심히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오면은 간과 신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잘 지키시는지 여쭙기 위해서 뭐 혹시 뭐 특별한 거 드시는 건 아니지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런 거 안 먹었다. 나는 삼시세끼만 잘 챙겨 먹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그 지인이 갖다 준 양배추즙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양배추만 들어있는 것이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 양배추를 갈면서 또 딴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성분 불명의 무언가가 몸에 들어오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십시오. 무언가를 농축시킨 성분 불명의 무언가를 몸에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과 신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의로 약과 치료를 중단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제 아픈 게 중요하죠. 환자분들은 당연히 내가 아픈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픈 게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치료는 잘못됐는가 보다 하고 약을 중단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자의로 주사를 중단시켜 버리면은 신경이 다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진 신경은 저희 현재의 기술로는 세상 그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항경련제, 교감신경 차단술은 미래의 통증을 예방하는 목적의 치료이기 때문에 자의로 중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 중에는 업무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일상생활 가벼운 운동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의대생일 때 한 16년, 17년 전에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상포진은 공주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좀 옛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일상생활, 가벼운 운동 하시고 삼시세끼 골고루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발병 기간이 일정 지난 후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시길 권고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맞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 전문 의료진이 추천하는 시기에 접종하시고 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재발을 하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 맞는 거고 예방률이 100%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자, 아니네요. 다음 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직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없는, 아직 대상포진 병력이 없는 만 50세 이상의 일반인 분들은 대상포진 유전자 재조합 백신 싱글리스를 접종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 2025년 1월 22일 월요일 오후 8시 방송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강의 보시고 대상포진 유전자 재조합 백신 싱글릭스 접종하십시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 있죠?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봐야 되는 영상. 요런 방송이 있었지 하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나나 내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면은 이 영상 즉시 꺼내 보십시오. 즉시 꺼내 보십시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요때는 요거 하고 저때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영상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또 강의를 끝냈습니다. 어휴. 제가 지난달 대상포진 그 강의를 하면서 막 72시간을 막 그 강조하다가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막 그 오버 페이스로 막 방송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방송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일부러 좀 오버를 해봤는데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집에 가면서 한번 제 방송을 다시 보면서 오늘 좀 재밌게 보이는지 아니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더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PPT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 지난번 방송에 실시간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도 있고 제 방송 그 VOD에 그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미리 다른 분께서 여쭤보신 거 질문 2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재발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상포진 재발합니다. 5%에서 10% 정도로 재발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의 신경통 하루 2번 먹는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될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자의로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대상포진의 신경통으로 하루 2번 먹는 약은 아마 항경련제일 겁니다. 그 항경련제는 계속 말씀드리지요. 신경을 보호해주는 약입니다. 신경을 보호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서 진통 효과,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을 그만둬 버리면은 신경이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다시 날뛰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 혼자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그만두고 싶으면은 의사 선생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네, 약을 그만두고 싶어서 자의로 그만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고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방접종은 했는데요. 혹시 면역이 약해지면 걸릴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새로 나온 싱글릭스 좋은 백신인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은 87% 정도밖에 예방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3%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렸다 하는 케이스 레포트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말이죠. 그리고 김민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은 왜 걸리는 건가요? 제가 지난 그 달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 몸에 어렸을 때 들어와 있던 수도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신경절이라는 곳에서 이제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 친구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막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면서 신경을 갉아먹습니다. 신경을 갉아먹으면 신경이 고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통증, 불에 타는 통증, 칼로 쑤시는 통증, 얼음으로 갖다 대는 통증, 전기가 통하는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50세 면역 저하자 여성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이제 면역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다든지 지금 당장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해서 맞거나 안 맞는 거를 권고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면역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한번 문의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포 없는 대상포진도 있나요? 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좀 많이 드물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포 없는 대상포진, 무수포성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대상포진은 어떤 검사로 좀 이제 확진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수포가 생기면은 이제 이거 대상포진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과 양상과 수포의 모양, 배치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확진을 하는데요. 이 수포가 없으면 확진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이 없게 이제 수포 없는 대상포진이 걸리신 분들은 정말 진단을 받기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의심을 못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진짜 전문가
대상포진 전문가 의사를 잘 만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블버블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대상포진 약만 드시면 어지러우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네요. 병원에 가셔서 두 번째 처방 받으셨는데 어찌해야 되는지요? 73세입니다. 네, 잘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항경련제, 신경을 보호해주는 약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신경을 보호해주잖아요. 신경을 보호해주고 안정화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신경을 둔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 약을 먹으면은 좀 졸리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버블버블님의 어머님께서도 이제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작용이 대부분 발생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또 적응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젊은 여성분이나 특히 여성분들은 이 부작용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그 항경련제는 사촌들이 있어요. 사촌들이 3명이 있단 말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요 친구한테 이제 부작용이 심하면은 요 친구로 바꿔보고 요 친구한테 또 부작용이 심하면은 요 친구로 바꿔보는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특징을 다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놈한테 어지러우면은 저놈한테도 어지러울 가능성이 있고 요놈한테도 어지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난감해집니다. 버블버블님 어머님께서도 이제 두 번째 약을 이제 처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한테 어지러워서 저놈한테 받으신 거죠. 이게 적응을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다른 약으로 또 바꿔야 되는데 이 친구는 또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한 9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싼 친구한테까지는 안 넘어가시고 두 번째 약에 적응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지켜보시고 상담해 주시길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께 상담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컴스님이십니다. 48세 당뇨 질환자입니다. 싱글스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시기를 놓쳤어요. 1년 이상 지났는데 그래도 2차 접종해도 상관없나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싱글스 1차 접종도 받으시고 또 2차 접종 또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만 더 받은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응얍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상포진 보시는 통증과 분들이 신경차단술을 잘한다고 하던데 두통에 이게 측두신경, 3차 신경, 광대, 관자분지 이쪽에 신경차단술을 의뢰하면 맞을 수 있나요? 우와,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대학병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면신경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아주 스페셜리스트한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하시는 분들 대학병원에서도 잘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찾아보셔야 돼요. 뭐 제가 좀 실명을 언급해 드려도 될까요? 좀 그렇기는 한데 진짜 요 부분에는 스페셜리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실명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김찬병원의 김찬 원장님, 그리고 이제 강북 삼성병원의 그 여자 이승연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안면신경을 잘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자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생백신 맞고 얼마나 있다 싱글리스 맞을 수 있나요? 요게 제가 다음 달 강의에 준비해 놨는데 얼마더라? 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지금 딱 밝게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강의에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음 달 강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오영도님께서 교수님, 제가 사는 시골은 의료원이 가장 큰 의료기관인데 마취 통증의학과는 없어요. 어느 과 진료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주사, 교감신경 차단술이나 체성신경 차단술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대상포진 약을 쓰는 거는 법칙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의 선생님이시라면 대부분 다 잘해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대상포진이 신경병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선생님들이 대상포진을 가장 잘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약을 쓰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피부는 당연히 피부과 선생님께서 제일 잘 하시니까 피부과 선생님들께서 신경병인 대상포진의 챔피언인 시절이 있었죠. 일단은 오영도님께서 사시는 곳이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의료기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피부과 선생님 찾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은정님께서 네, 선생님 대상포진 시 샤워는 가능한가요? 샤워 가능합니다. 대신 자극이 되는 때를 밀지는 마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좀 벅벅 문대지 마시고 또 이제 좀 자극이 덜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품을 몸에 묻히고 이제 물로 씻어낸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랑나비님께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할까 하는데 비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정말 현실적인 가격은 얼마가 맞는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제 싱글릭스 추천을 드리는데 싱글릭스가 비싸요. 그리고 2번이나 맞아야 돼요. 보통은 25만 원, 25만 원에서 50만 원이 듭니다. 비싸요. 예,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싱글릭스를 추천드려서 그런데 저랑 싱글릭스 회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싱글릭스를 추천한다고 해서 제 호주머니에 떨어지는 건 100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예, 성능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력히 싱글릭스를 권고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게 지금 특허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때는 싸지겠죠. 그 제네릭이 나오면서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특허 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아그라가 처음 나왔을 때 비아그라가 엄청 비쌌잖아요. 근데 이제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88 정도 나오고 99 정도 나오면서 가격이 엄청 다운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냥 지금 맞으시는 게 비용을 내고 맞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미마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83세 저희 아버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아직도 가슴 한쪽에 통증이 있어요. 맞습니다. 신경차단술도 했고 약 복용도 계속 드시는데 계속 아프신데 앞으로 뭘 더 해야 될까요? 언제 앓으셨는지가 중요해요. 이미 한 6개월, 특히나 1년이 지났으면은 이 상태로 계속 평생 아프실 확률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신경이 갉아먹힌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신경이 갉아먹힌 부분은 현재 기술로는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아파야 된다고 해서 또 치료를 그만두시면 또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W. 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72세인데 대상포진 약하게 걸려서 약 복용으로 완쾌 후에 홍삼 성분 RG3 면역력 증가한다고 복용 중인데 괜찮을까요? 요분은 일단은 지금은 완쾌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대상포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드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상포진 치료 중이신 분은 홍삼 성분 RG3 저거 드시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미숫가루님께서 1월 중에 대상포진 주사 맞으려고 합니다. 약 종류가 다양한데 아무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맞지 마시고 1월 20일 날 제 강의 들으시고 2월 달에 맞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김 DJ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 4월에 대상포진 걸렸는데요. 1년 뒤에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원래 기준은 1년 뒤였어요. 근데 이제 싱글릭스가 나오면서 더 빨리 맞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님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신경차단술이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신경차단술은 초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발병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경주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께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사를 맞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주사를 놔드리지만 1년이 지나면은 저도 이제 주사를 스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이제 주사 간격도 늘리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네요. 좀 질문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일부러 오바를 해봤는데 이게 좀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재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너무 호들갑을 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서 한번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대상포진 그리고 PPT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항상 자기 PR 하는데 요거 넘어갈게요. 뭐 저는 신경성유술 척추 통증에 집중하고 척추 통증에도 집중하고 있고 특히 신경성유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하나다. 이런 거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척추 시리즈로 신경성유술, 허리가 아픈 이유, 허리 통증 치료, 그 다음에 척추 통증 생활 습관, 척추 운동에 대해서 시리즈물로 5개 다 찍어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대상포진 백신의 모든 것 1월 20일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하는 주제 준비했고 3월 달에는 무릎관절염 치료의 핵심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50분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